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대선이 이제 10일가량 남은 가운데 이번 주말 광주 곳곳에서 호남 표심의 지지를 호소하는 여야 유세전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대선 승부의 바로미터가 될 사전투표를 앞두고 있어서 대선 승기를 잡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주말, 광주 시내 곳곳에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구애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심상치 않은 호남 청년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을 필두로 동명동 등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이야기하고 5급 3특 체제의 강력한 지방 분권 체제를 이야기하는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도 유세전을 이어갔습니다. 송기석 광주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말바우 시장과 두암타운 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찾아가 광주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보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점하고 있는 정당, 이런 정치구도 반드시 이번 대선에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의 주말 유세전이 치열한 가운데 대선의 시기추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대선 승부를 앞두고 민심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6일 전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그 어느 때보다 여야 두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이 대선의 변수로 떠오른 만큼 여야의 호남 구애는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오늘 대선 후보 등록 이후 처음으로 호남 유세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한 뒤 목포역 광장 유세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국가 개혁, 글로벌 대통령이었다고 지켜세우며 DJ의 뜻을 이어받아 4차 산업과 과학기술을 통해 20년 미래 먹거리 산업과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혼자서라도 국민 통합과 개혁, 글로벌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며 호남 유권자의 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오후에는 순천과 여수, 광주에서 호남 유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투표 일정과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광주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다음 달 3월 5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확진자 등을 확인하면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당일인 다음 달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일반 유권자와 동선을 분리해 임시 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산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북구 소재 병원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3,85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은 목포와 여수에서 5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오후 5시를 기준으로 22개 시군에서 2,984명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15일 4,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불과 10일 만에 8,000명을 넘는 등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숨진 피해자 4명이 사고 발생 47일 만에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붕괴 사고 희생자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서구 매월동 VIP 장례식장에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희생자 4명에 대한 발인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영정 사진을 매만지며 가족을 잃은 슬픔에 오열했습니다. 한편 희생자 중 가장 먼저 시신을 수습한 피해자 1명은 이미 장례를 마쳤고 다른 1명은 타 지역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300여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입원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해 생활지원비 예산 326억 원을 자치구에 긴급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입원 격리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사업입니다. 단 격리 기간 중 유급 휴가를 제공받은 경우나 해외 입국자, 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역사적인 입학식을 열고 본격 학사 운영에 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대에 따르면 오는 2일 나주혁신도시 캠퍼스 내 다목적 광장에서 입학식과 비전 선포식을 개최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국에너지공대는 6개 에너지 전공별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과 외국인 학생 700명 규모입니다.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 시군보건소가 방역 대응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각 학교와 관련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학교 내 확진자를 재택치료 유도나 소아청소년 진료병원으로 안내하고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역학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각 학교의 선제검사를 위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배부했습니다.